씨양 뭐 PPT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죠? 많이 책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다들? 궁금한데. 좀 어려웠어요.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아이만 했었고, 멋진 신세계, 그 투명인간 했었고, 멋진 신세계 이렇게 세 권 하고 이제 마지막 제 차례였는데, 그 전에 다들 이제 외국 서적이었고 또 마지막에 했던 두 권은 소설책이어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이 쓴 지금을 이야기하는 책을 좀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그 해에 출판인들이 선정한 올해 숨겨진 화제의 책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같은 그 제목의 책을 썼었는데, 그 제목이 참 되게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이 책 그 타이틀 자체가 참 복음적이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봤었는데, 되게 내용 자체가 조금 무거운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 있어가지고 되게 인상이 길게 남았던 책이고, 그 저자가 다시 신간을 쓴다고 해가지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 책 보셨겠지만 좀 주제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 뭔가 관련된 주제에서 해당하는 어떤 사례나 연구 결과나 논문 같은 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뭐 문제의식이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읽은 거죠? 여기 전부 다. 혹시 안 읽은 사람 없죠? 저 읽었어요. 아, 다 그렇죠? 읽었어요. 예. 네. 네.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읽은 제이군 다 읽은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요? 확신하고요. 제이군 딱 다 읽은 이 책을 다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연구 결과, 수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저는 잘 안 보고 그냥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반성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남들을 차별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당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 2의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게 뭐 들어가며에서 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생산된 역사적 맥락을 아는 일은 그 결과를 이해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전체적인 걸 내포하는 것 같고, 뭔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습득했던 지식이 아니라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취약기점과 사회적으로 그걸 뭔가 판단하고 이뤄낼 수 있는 그 상위 계층으로 그거에 대한 고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복음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책 읽으면서 1장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제 느낌은 흥미롭고 재밌다라는 거였고요. 저도 약간 숫자, 수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체질이라서 좀 꼼꼼하게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가면서는 이제 슬슬 훑어 질문하고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내 주변과 환경,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왜 질문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필요성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조금 성찰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이 책이
이제 차별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논거가 거의 숫자예요, 숫자.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충분히 반대편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지금에서는 이 책이 분명히 옳아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차별과 편견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 어느 선으로 생각해야 될까 질문을 던져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느낀 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크게 얘기하고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특별히 그런 부분에 제가 이슈를 던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다른 다양한 그 생각들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주제 이슈를 좀 던졌고요. 그 첫 번째 친구들이 다 얘기해 준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지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권력이 지식을 움직일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에서는 그 시선이라는 거, 시선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조선이 한양 집성방의 어떤 독립적인 의학서 발간으로 질병이 구분이 되면서 질병자 수가 급증을 했지만 이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 또 일제강점기에 전염병으로 죽은 조선인의 사망률이 거의 낮은데 이거는 보건 수준이나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조선인의 사망 정보가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 정보가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그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 이게 문제인가, 문제를 알고도 그거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시선이라는 그 장을 다루는 게 두 번째 장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좀 그 질문을 던진 장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인종, 그 내용에서는 인종 차이나 경제 차이가 불평등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도적 차별, 개인적 차별, 내재적 차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 그 차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겹겹이 쌓인 다양한 층위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차별을 이겨내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지하는 민감성이나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별에 대한 부분이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는 것은 우리가 묵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별이 어떻다 뭐 이런 깊숙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됐었던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역사 속에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잊지 않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기억하고 있는 차별적인 이슈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차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집단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런 차별의 경험을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제 좀 새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혹시라도 내가 그 예전에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사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차별을 하는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별을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뒤돌아보게 됐고, 기억하는 차별의 이슈는 사실 좀 특별히 따로 지금 뭐 기억이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어떤 건데요? 뭐랄까, 약간 좀 가족들이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약간의
그래서 나 혼자만 여기에 왔는지 가족들도 다 같이 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차별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 내가 저 친구를 차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앞뒤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이런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이제 또 실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차별의 경험은 이제 뭐 생각의 방식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식 습득에 대한 생각의 방식? 뭔가 예를 들면 제 어렸을 때 경험으로 바탕해 보면 그냥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했던 질문들인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소수였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무시당했던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역사를 배울 때 저희는 연도를 어떻게 보면 연도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분쟁을 하고 이러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굳이 지금 그걸 왜 물어보지라는 듯한 말투들 그걸 뭐하러 궁금해하지 하는 말투들 약간 이런 부분에서 뭐 제이군이 말한 것처럼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지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들 뭐 기록에 따른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닌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걸 왜 궁금해하지라는 말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뎌서 내가 겪은 차별이 있었나라고 사실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넘어가는 편이어가지고 제 기억 속에 남은 제가 경험한 차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최근에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아직까지도 그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별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 좀 많이 봤거든요. 남자는 남자니까 또 여자는 여자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려진 그런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차별이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되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당하게 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남자의 역할 또 그러니까 남자의 일 역할 또 여자의 일 역할로서 뭔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에 있어서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제가 지금 생각나고 또 경험하고 기억하는 차별의 어떤 이슈나 경험은 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별에 의한 차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뜨겁게 서로한테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제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 특히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 제 LH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사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계급처럼 돼버린 약간 사회. 다들 이제 서울 안에 집을 사지 못해서 안달난 사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되고 또 이전에는 또 내가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코스트코를 갔는데 우회전을 이제 받아야 되는 곳이라서 내비에서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야. 거기 특별히 막힐 부분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서 있지? 하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유명하던 로또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다 줄 서 있는 거야. 우회전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꺾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로또를 한번 사기 위해서 한 30분, 40분을 이렇게 차를 서 있고 있는 그런 동네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근처에서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사는 곳이 나를 결정하는 걸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다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말로 꺼내지 않으면서도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도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별이라고 생각해. 차별을 당하는 거랑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치에 따른 그 사람을 정의하는 거니까 그 차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고 보는 관점의 차이, 이게 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차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남녀 차별도 있고, 또 종교적인 차별도 있고, 성적인 차별도 있고, 경제적인 차별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되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다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표출된 것들을 또 해보면은 그 84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책을 보면 되게 그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그 대한민국의 여자의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통계 자료도 아까 디군이 말한 것처럼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책들로 말미암아서 그 도서의 어떤 흐름이 페미니즘 책으로 되게 흐름이 만들어진 적도 있었고, 그런 여성적인 사회에서 받고 있는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때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그런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명단이 작성돼서 그걸로 인해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크게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차별이 좀 무겁고 또 슬픈 상처인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연초에 좀 묻히긴 했지만 그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사실 아카데미 4관왕을 받으면서 그런 백인 중심의 아카데미라는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유색인의 어떤 동양 곱슬의 남자가 4관왕을 했다는 건 거의 아카데미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차별을 이겨낸 어떤 이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아카데미 기준에 다양성이랑 포용성이라는 기준을 같이 넣게 될 거라는 그런 활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게 차별이라고 같이 친구들 얘기해 준 것처럼 차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나는 내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정당하고 이게 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맞이하는 경험에서 오는 결과적인 상처 같은 부분들, 그런 기억 같은 부분은 결국엔 그게 온다는 거지.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를 수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다름이라는 것을 두고 어떤 비난의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떤 그런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되게 차별이라는 걸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는 차별금지법도 요즘 좀 되게 중요한 이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법이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거를 바꾸고 또 특별히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어른뿐만 아니라 자라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전반을 다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보고 그거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그런 법조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영적으로 좀 붙잡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얘기한 건데, 이것도 또 문제가 좀 다시 생각하니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는 그런 이슈와 문제들이 개인 발생적인 건지 사회 발생적인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루고 있는 장이 좀 4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이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재구성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원인이 방치돼가 있고 사회적 책임을 이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전화상담원이 그 심리적인 그 해방감을 위해서 담배를 피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병이 너는 운이 안 좋아. 당사자 네가 잘못돼. 이게 아니고 그런 운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한 사람에게 그거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과연 우리 주변에서 있는 내가 겪는 이런 문제들이나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과연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어려웠거든요. 사실 2번, 3번 남은 질문이 다 그랬어요. 우선은 저는 사실 2장 읽으면서 특히 앞에서 그 이야기 잠깐 해줬지만 담배를 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막 이제 논거를 해봤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제가 담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시를 드신 거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라는 사실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예시부터 시작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고요. 저는 사실 이 이슈와 문제라는 게 이걸 개인과 사회를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해서 이게 개인 발생적이다, 사회 발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슈화되기까지는 개인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발생하는 거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개인이 어느 위치랑 어디에 속하냐에 따른 그 받는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미 한번 그게 거쳐져 있고. 근데 양쪽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취약계층을 얘기하지만 이미 그건 사회적으로 계층이 나눠져 있고 거기서 따른 발생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뭐 그런 면에서 그 세종대 이야기도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양쪽 다 같이 접목해서 보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곁들이면 오늘 교회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정책이나 어떤 내용들이 10년을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이 해봐야 자기 다음 대선까지를 보는데 그 사회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실 근본을 건드리는 내용들이어야 하는데 사회에서 발생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회도 개인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건들지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지금 물어본 질문에서 어느 하나를 딱 꽂아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 네. 왜 그렇게 그렇냐?
아니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거야 이거라고 말해서 그걸 한번 논의를 해봐라 하기에는 걸쳐 있는 게 너무 많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는데요, H양? 저도 제가 질문을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은 어디일까? 완전 반반은 아닐 거다. 근데 뭐 똑같다 아니면 이게 다 무의미하다. 근본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까 이군 얘기처럼. 근데 뭐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사회적인 제도가 조금 더 받침됐다고 그 사람의 아까 그 디군이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 했을 때 질문처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라고 복음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요. 저는 그걸 어느 하나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리 정책과 열심히 노력과를 해도 그 안에서 테두리에서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테두리는 만들어져야 됐지만 그 개인이 그걸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위치를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만 글쎄, 근데 이 책에서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개인 발생적이기보다는 약간 사회 발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게 딱 진짜 반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전에도 이제 디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 발생적으로도 이 이슈와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 발생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은. 네, 딱히 나눌 수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와 이슈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적으로 발생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지만 이슈는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확산돼서 이렇게 커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게 뭐 다수와 소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디군이 말했던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의도적으로 쫓는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수가 쫓게 되면서 사실 사회적인 이슈로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이슈냐라고 했을 때 이슈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균형은 조금씩 다 어떤 부분에서도 어떠한 뭐 분류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떠한 영역에선 전부 다 문제는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다수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인지하면서부터 이슈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개가 따로 뭐 구분될 수도 없지만 결국 이슈 관점으로 보면 사회 발생적인 것 같고요. 보면 H양이 이걸 생각하면서 했던 답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얘기했던 이 책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의 조선인의 건강, 뭐 담배 회사의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뭐 사회나 어떤 특정한 그런 현상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게 특정한 개인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슈라기보단 전체적인 뭐 그런 역사,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 있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 특히 뭐 혈액형 같은 거에 대한 뭐 우성, 열성 같은 과학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결국 개인 발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책은 계속 이것이 사회 발생적인 문제고 이거를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공감대로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책의 마지막에서 계속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을 나는 저자지만 계속 나의 자리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태도와 이 지금 H양이 물어본 질문을 봤을 때 그런 이슈와 문제는 결국 사회 발생적인 거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회를 발생적인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썼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디군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때 그 미시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또 전체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같이 조직화되어 있는 여러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조금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저는 한 49대 51로 사회 발생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인 거고, 사회적인 문제로 그 이슈로 그 도출이 되기까지는 개인과 개인이 수많은 그 집단이 개인의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만큼 오랫동안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이루어질 만큼의 그것이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발생적인 문제로서 나는 조금 더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마련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이군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 또 거기에서는 개인의 어떤 운명이 바뀌고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지식과 질문에 대한 어떤 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결과나 성과주의를 가지고 윤리성을 놓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오래된 상식과 싸우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식이 만들어주는 어떤 그 목적과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요즘 다양한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목적은 과연 뭐가 되는 게 맞을까? 맞다고 이게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식 생산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식 생산이란 거를 뭐 옳고 그름에 그거를 둘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 조금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다수의 니즈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생산은 우리는 그거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원래의 지식의 생산의 목적은 이제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모두가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시작이었지만 이 책에서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절대 권력 같은 부분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양반 이름 뭐더라? 오늘 읽었는데 앨런 머스크? 아니 앨런 머스크 말고 그 전기차고 갈레노스라는 갈레노스. 사람과 싸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물론 시작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 사실은 그냥 되게 틀린 부분들도 많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 후대에서 새로운 지식을 이제 이거는 틀렸다라고 정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정정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뭐 시대를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뭐 1500년대였으니까 400년대였으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2020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전기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리드하는 그 어떤 한 국가 아니면 어떤 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그 수소와 전기차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국가가 이끌어가고 그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어떤 기업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붐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운을 시킬 수도 있는 충분히 그거는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의 그 전 세계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야생성이 되게 강한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이제 이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이 국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거의 존폐 위기를 맞닥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 생산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점점 변질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외부의 압력은 당연히 있다라고 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러면 그거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거잖아. 현실은 지금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너네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지 나는. 틀렸지. 그건 틀린 건데 옳진 않지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걸 그렇다 그래서 마냥 수능을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는 알아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요즘엔 더군다나 정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이게 넘쳐나는 것들이 많잖아. 우리가 정보라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 장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거짓 정보가 떠돌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정보라는 그 내용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광고에다 이제 약간 좀 더 신빙성 같은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좋은 정보야 하면서 막상 이렇게 막 읽어보면 끝에 막 뭐 탈모에는 뭐가 좋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뭐야 그럼 결국엔 광고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개인이 물론 그거를 내가 공부를 다 해서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패턴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거는 약간 거짓 정보다. 이거는 진짜 정보다. 페이크 뉴스와 이제 진짜 뉴스를 구분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능력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걸 어떻게 갔냐라고 말하면 또 이제 또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 생산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과는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나. 이 담배 회사 쪽 얘기를 이제 쭉 읽으면서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한 명씩 얘기를 해보자. 나는 일단 이 담배 회사 쪽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이는 거잖아, 사람들을. 담배로. 치사율도 높이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팬시한 형태의 어떤 광고를 집어넣고 또 여성과 관련해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넣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각자 이거는 전부 다 들어보긴 좀 그렇고 내가 한 3명 정도만 좀 찍어볼게. 제이군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그래. 여기는 뭐 지금도 이 부분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담배를 팔고 그 담배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펀딩도 이제 이 회사에서 하면서 당연히 돈을 받으면은 좋게 써줄 수밖에 없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시대나 세상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가치, 존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금전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거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 H의 질문과 H양의 질문과 같이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지식 생산을 했으나 그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권력을 이용한 더 부의 착취를 위해서 사용한 건데 그렇게 보면 지식과는 사실 지식을 생산해내긴 했으나 그게 어떤 내용과 모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모두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는 됐고 그럼 다 죽는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거는 빼자.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지식 생산이 의미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관점이 이제 복음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복음 가졌어도 사실 그 앞에 만약에 지식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앞장선 예를 들어 메시지에 좀 적용하면 썸밋이 아닌 이상 앞장서서 이걸 뭔가 탁 펼치지 않는 이상 그 누군가의 수발을 들었다면 그래 수발을 든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진실을 얘기해서 이게 담배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맺힐 수 있었을까? 묻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식은 있으나 지식이 쓸모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 담배 회사가 펼치는 전략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동일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구나라는 느낌을 이 담배 회사가 행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멋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서서히 그 한 사람을 죽여가는 느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여성 해방 운동,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타이틀을 통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 뭔가 이게 평등의 상징이다 라는 것들을 심게 만드는 거, 결국은 잘못된 각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눈에 보이는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자라나는 미래 이제 후대 랩런트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읽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들, 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세종 그 시대 때 사람이 중국을 어떤 그 표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계속 쌓아가면서 지금 그걸 한글이라는 것과 또 한국 조선에 맞는 뭐 그 항약 집성방을 그 다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인지 질문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어쨌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역사의 어떤 작품으로 남겨졌다는 거 그 부분에 되게 좀 감동 아닌 그런 소소한 확인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 표준화된 정보로서 내려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도 되게 큰 출발점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독창성을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과거로부터 이어진 그 사실로 인지되는 그거와 싸운다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싸우고자 해서 싸우고 내가 그것을 만들고자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인지하는 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바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뭐 되게 뭐 똑똑하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거를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는 그 부분이 문제의식하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복음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이루고자 이렇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그 내 상태를 인지하는 거? 오늘 메시지처럼 오늘 청년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나? 이런 사실 그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은 되게 영적인 가벼운 가볍다고 하면 좀 너무 이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인 어떤 그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적인 거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큰 능력이나 이런 것도 그건 뒤따라오는 거지만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거를 인지하고 바르게 보는 그 순간이 중요하지 않나. 그거를 세상적인 어떤 문제에서든지 내 영적인 부분에서든지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뛰어난 사람도 복음 없으면 다 의미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 그냥 여기 나온 세종 얘기로 들면 우리가 세종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면 되게 뛰어난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 뭐 이런 인지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 때인가 뭐 기사를 봤는지 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망치고 조선을 멸망을 이끌게 한 주범은 세종이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세종 때 그런 노비 체계를 바꾸면서 뭐 노비랑 양반이 결혼해도 노비인 거고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는 뭐 노비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든 생각은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에 대한 부분이 결국 뭔가를 더 잘하고 뭔가를 얻고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가 지식의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결국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가 결국에는 뭐 거기 죽음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복음이 없으면 뭔가 인간의 목적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구나.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기준에서 지식을 쌓는 거의 결론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 되게 제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뭐 밝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되게 많은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진지했다면은 재미였다면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어떤 나의 내면에 감춰진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발언하자면 그냥 민감성의 부분 그런 아마 2시간 동안 이렇게 마라톤 달리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과정과 책을 읽으면서 토론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차별이든 뭐 지식이든 지식의 생산이든 권력이든 뭐 뉴스든 정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주변의 일이든 사람이든 정보든 또 영적인 부분에서든 민감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나. 네, 이게 마지막 발언이라긴 너무 길어졌지만 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끝내요? 바로 끌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마라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쳐주고. 왜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박춘 제이군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H 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좀 내 말이나 이런 부분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뒤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알게 모르게 당했던 그런 차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게 됐으니까 니들은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좋네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결과 아니야? 아니죠. 좋은 결과죠.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이제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아무튼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쳐야죠. 그래요. 그 투명 인간이 더 난 것 같아요. 좋다. 최고야 그 책.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책 읽을 때 최고인 것 같아. 재밌고 신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진지하긴 했지. 진지한데 좀 생각은 많이 오히려 책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다가 조금 역시 얘기하면서 사람은 역시 관점에 따라 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를 좀 오늘도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 의미 없구나 잠이나 자자라는 결론이 아니 나 둘 다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뭔가 결론이. 아니, 그런 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거를 그런 생각했어. 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것도 먼저 생각을 하자. 열심히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거 까먹고 살면 의미 없겠구나. 지식 쌓는 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했다는 거지. 좋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희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 같았어요. 왜냐면 다들 어떤 기준이나 돈과 이익과 유리한 것을 따라가겠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데이터, 되게 확실한 것들을 보면서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고 그것을 알려서 그런 편견이 없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내용의 책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줄 수 있냐 없냐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나한테 추천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추천 안 하겠다. 책을. 아무나한테 안 하겠다. 우리 아무나한테. 우리 자주 나오는 말이야 그거. 아무나한테 추천은 못 해주겠다. 아무한테 못하겠다. 왜냐? 1번, 읽어도 모를 애들이 많을 것 같다. 2번, 약간 음모론 쪽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3번,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라는 건데, 이런 이유에서 추천은 좀 어렵겠지만, 어떤 진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사회나 어떤 공무원이나 중요 기관으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한번 읽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포럼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지 않을까. 아무튼 보면서는 어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계시구나. 지금 같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외치고 있을 텐데 다들 저 밑에 진짜 소외된 어떤 가정을 환경을 보고 또 이렇게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는 분들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고, 모르는 내용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 아는 내용도 다시 좀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사상 관점이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지식이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이고 어떤 다수적인 관점보다는 좀 소서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소수나 또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관점을 조금 더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는 상담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직관적인 걸 많이 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걸 생각하기보다는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가지는 어떤 그 1대1 대면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자질로도 많이 꼽히고 또 역량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란 걸 어떻게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접목시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보건학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분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에서 또 분야에서의 그런 관점을 어떻게 과학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맥락 같은 건 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의 내용들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아쉬운 건 더 진짜 다양하고 더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텐션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좀 그러게요. 다소 토론이 좀 아쉬웠다. 아쉬웠다. 맞아, 네. 아쉽다. 그렇게 앞에 그렇게 그 아이스 브레이킹하면서 열심히 띄우는 분위기 다 죽여놨다. 앞에 편집이랑 그러니까요. 뒤에 편집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지금.
아니 별도로 차라리 해서 토론을 따로 해야 하고 되지.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하면 어땠을까? 아, 내가 못했네. 내 잘못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네, 아니면은 재밌을 한 거야. 2개 이번에 정도 재밌을 질문하고 거야.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인터미션으로 자기소개 한번 하고 아, 그럼 네가 하세요. 아, 네. 아니야, 난 D군을 믿어. 이 두군 이거를 살릴 거라고 난 믿어. 그냥 그리고 죽여버리고 책이 싶네. 이렇게 좀 뭔가 내용이 어렵거나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어떤 한 주제나 질문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찬성파, 반대파로 나눠서 토론하듯이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렇게 네가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으로는 다음 달에 원래 같이 하려고 했던 영화가 연기가 되면서 다른 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이군한테 그 다음 책 추천을 바로 해서 그 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혹시 저요? 책이 있나요? 저요. 같이 읽을 만한 책. 최근에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조금 알긴 알긴 했는데 하잖아요. 내가 안 읽은 책이어야 되나? 같이 읽어야 그럼 되니까. 나 내일 서점 좀 가볼게. 최근에 뭐 읽었어요? 최근에 한 3월쯤에 책이 90년대생이 90년대생이 온다. 그거 그 재밌더라고. 좋네 그 책. 네. 그래, 그런 거 좀 말랑한 거 좀 할까? 안 말랑해 생각보다. 그거 네? 말하면 생각보다 싸울 게 좀 많아. 그러니까 질문을 좀 잘 만들어줘. 질문이 네, 이번에 노잼이었던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선정한 책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패널이었으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딴지 걸고 막 시비 걸고 내가 했었을 텐데 이거 내가 질문을 하고 하니까 중간에 뭘 딴지를 못 걸겠더라고. 근데 자기가 책 한 거 자기가 질문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맞아, 이제 그건 내가 맞지. 딴지를 못 걸고 질문이 뭔가 서로의 다른 부분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 그냥. 질문이 약간 그 H양이 원하는 답을 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답정론스러운 약간 질문이 있던 것 같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질문이 아니었어. 너 이런 답 해봐. 출제자의 안 할 거야? 의도 파악하기 뭐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아니 그런가? 제가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다 나도. 아니면 책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예. 난 네. 웬만하면 다음 달은 이군이 선정한 책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달은 근데 저희 지금 7월 말이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를 3주내 책 읽어야 되는 거죠? 뒤에 날짜로 해야지 뭐 어떻게 8월 말에다가 해야지 녹음을.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군이 최대한 빨리 책을 선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월 안으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완전 무작위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발제해야 되고 본인이 녹음을 해야 그래? 되는데 좀 같이 좀 그치.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골라봐. 너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책 선정은 진짜 어려워. 그래? 비문학 문학 상관없는 건가요? 나는 맞아요. 비문학을 했었고 예루살렘의 아이만. 투명인간이랑 멋진 신세계는 소설이었고 나는 비문학이고. 소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네. 병맛 이런 것도 괜찮아? 한번 가져와봐 한번. 한 4명이서 쌍욕을 해줄 수 있거든? 2시간 내내? 그래?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알았어. 병맛 알았어. 책이 있다고? 요즘 되게 시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는 뭐 것들 얘기하는지 알 있잖아. 것 같아. 그런 건지 알 병맛. 나 그 책 본 것 같아 나도. 그거 한번 가져오면 재밌지 않아? 한번 너 맷집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가져왔어 약간 이런 괜찮아. 느낌으로. 막 무슨 책이지, 울고 그게? 그러는데. 있어. 그런 거 찾으면 많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어. 막 시인 하상욱 막 이런 사람이 지은 거 막.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런 anyway, 느낌으로. 아무튼 빨리 찾아볼게. 예. 약간 다음 달 공지사항은 그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달 책은 아마도 S양이 정할 것 같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편집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앞에 분위기랑 뒤에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저히 감이 앞에를 싹 날리기는 또 그러면 아까운데. 순서 아까 아이군처럼 중간에 넣으면 안 되나? 네가 해보여. 내가 이거 원서 줄 테니까 네가 편집해볼래? 그건 갑자기 아니면 자기소개 영상이랑 토론 영상이랑 따로 가져가긴 좀 그런가요? 아예 분리를 해야 되나? 이건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시간 16분 오래 녹화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